G 네 번째 어근은 감사하다라는 뜻의 어근입니다. 첫 번째 단어 gratitude, 글자 그대로 감사,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감사라는 명사가 된 거죠. 두 번째 congratulate, 함께 감사하게 생각한다, 축하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석은 10년 9월 28번인데 우리가 이 단어를 고른 이유는 뭐냐면 pretend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뭐만 척을 하는. 근데 이게 이 명사형이 되면은 pretension, 뭐만 체한다, 뭐만 척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뭐만 척을 포기하는 것은 뭐냐면 위안이 될 것이다. 어떤 위안이 되는 거냐면 축복을 받는 그런 위안이 될 거라는 건데 뭐만큼이나 축복을 받은 위안이냐면 그들, 사람들이 일이 뭐뭐 하다, 결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하게 만드는 것만큼이나 축복받는 그런 위안이다. 다음 다섯 번째 어근은 알다라는 뜻을 가진 어근입니다. 첫 번째 단어 ignore, 무시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I는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알지 못한다, 즉 무지하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를 무시한다, 사람의 가치를 못 알아보고 무시한다 이런 식의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단어 diagnose, 이곳 저곳 알아본다, 살펴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단하다. 다음 cognize, 강조의 뜻을 붙여서 정말로 잘 아는 것, 인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단어 recognize,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알아본다. 즉 그래서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인정하고 그렇게 인식을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해석으로 넘어가면 18년 9월 37번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다. 뭐와 뭐의 차이냐면 무지한 것과 비이성적인 것 간의 차이가 된다. 즉 모르는 것과 이성적이지 않은 것은 다르다. 다음 17년 6월 30번입니다. 평균적인 어떤 의료 서비스, 헬스케어의 소비자들은 모른다. 뭘 모르냐면 어떻게 그들 자신들의 의학적 상태를 진단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지 못한데 병렬이 이렇게 되겠죠. 뭘 가지고 있지 못하냐면은 그런 서비스, 의료 서비스라든지 혹은 어떤 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처방을 내린다든지 어떤 의료적 서비스를 주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음 20년 9월 30번입니다. 의도적인 작동 시스템이라는 것은 실패한다. 뭐 때문에 실패하냐면 증가된 인지적 부하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 근데 그 인지적 부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피로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감정적 요인 때문에 생겨난 인지적 부하 때문에 의도적인 작동 시스템이 실패한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19년 9월 29번입니다. 오직 뭐 했을 때, 정보라는 것이 반복이 되었을 때, 여러분 여기서 당황스럽죠? 해석이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can이 먼저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이상한 걸 느낄 때 항상 도치를 먼저 의심해 보면서 얘가 동사, 얘가 주어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끊어서. 즉 정보라는 것이 반복이 되어졌을 때 부사절을 강조하면서 도치가 되는 형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자들이 그 정보의 소유자들이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어떤 사실? 그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뭘로 바꿔낼 수 있냐면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무언가로 바꿔낼 수 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뭐 같은 것이 있냐면 사회적 인정이라든지 위신이라든지 어떤 악명이라든지 하는 것들로 바꿔낼 수 있다. 정보가 반복이 되어졌을 때 많이.
다음 여섯 번째 어근은 옮긴다라는 뜻의 carry. 첫 번째 단어부터 보시면은 congest. 함께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함께 가져오니까 붐비는 거지.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래서 붐비게 한다. 두 번째 뜻 digest. 잘 옮겨서 잘 소화해내서 그 내용의 핵심들을 요약한다. 이런 식으로 뜻이 파생이 되겠죠. 마지막 단어 exaggerate. extreme이죠. 과다하게 어떻게 한다?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장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해석은 16년 11월 40번인데 중요한 단어죠. 그렇지 않으면 몇몇의 거주자들은 표현할 것이다. 우려를 뭐에 대한 우려냐면 관광객들이 너무 몰릴 것이다 라는 우려를 표현할 것이다. 어디에? 이 지역에 어떤 낚시라든지 사냥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레크레이션 지역들이 붐빌 것이다. 이 관광객들로. 혹은 아마도 야기할 수 있는데 누가 야기하는 거죠? 관광객이 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교통 체증이라든지 그러니까 차가 붐비든 사람이 붐비든 보행자가 붐비든. 다음 19년 11월 41번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하들리 빨간색 못 치고 부정이라고 했죠. 뭐가 아니다? 과장되어질 수 없다. 즉 이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신산업이라는 것은 뭐 했냐면 출현했기 때문인데 뭐 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뭐를? 레저, 즉 여가 마켓, 시장을 이용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근데 그 레저 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큰 어떤 소스가 될 만한 것인데 뭐에? 소비자의 수요라든지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득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원천이 이미 된 그런 레저 마켓을 발달해내기 위해서 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과장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마지막 일곱 번째 어근은 gen을 써가지고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뜻인 buzz, 출생이라는 뜻서부터 살펴보시면은 pregnant, 풀이라는 거는 이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즉 출생 이전의, 즉 임신한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다음 malignant, 우리가 mar, 이거는 부정적인 뜻이죠. 그래서 나쁜 뜻을 만들어내는, 즉 악의를 가진, 악의를 가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generate, 출생시킨다, 즉 만들어낸다, 발생시킨다, 직관적인 뜻이 되겠고. 네 번째 ingenuity, 안쪽에서부터 만들어내는, 내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창의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 ingenuous, 내 안쪽으로부터 나오는 솔직한 진짜의 마음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해석은 20년 11월 29번인데 약간의 명백한 단점이라는 것이 뭐냐면 제한된 범위의 데이터이다. 데이터의 범위가 좀 한정되어 있다는 게 분명한 약간의 단점이라는 거죠. 어떤 데이터냐면은 실험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다음 18년 9월 30번입니다. 모든 독성 물질과 그런 처리 과정 그리고 제품이라는 것은 어떤 상품이냐면은 오늘날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이 세 가지 것들의 경우 좀 더 안전한 대안들이 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짝꿍을 이렇게 찾아봐야겠죠? 이 대안들이라는 것은 이미 존재를 하거나 혹은 발견되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대안들이다. 그건 뭘 통해서 인간의 지능이라든지 독창성, 창의력이라든지 어떤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의 적용과 응용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대안들이 있다. 다음 두 번째 뜻은 이제 인종의 뜻을 가지는 race가 되겠는데 첫 번째 단어
indigenous, 그 내 쪽에 안쪽에 살고 있는 인종의, 즉 토착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 genetic, 인종과 관련된 학문, 즉 유전학을 뜻하겠죠. 세 번째 gender, 우리가 사회적으로 구별하는 인간들의 무리, 즉 성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general, 우리가 무리를 지어서 구분 지을 수 있는, 즉 일반적인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을 아울러서 구별 지을 수 있는, 즉 일반적인. 마지막 단어 장르의 경우도 어떤 분야, 어떤 예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의 종류를, 인종이 아니죠, 종류를 구분 짓는 것을 바로 장르라고 하죠. 해석은 19년 9월 21번입니다. 이것은 바로 케이지, 어떤 우리, 철창의 모델이다. 그것은 뭐냐면 지켜내기가 어려운 모델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런 지구적인 세계에서. 근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우리 모두 토착인 사람이든 아니든 어떤 부분인 거예요? 똑같은 사회적 직물, 옷감 이런 게 아니라 사회적 구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공동체, 국가, 사회 이런 거의 한 일부분으로서 사회적 동물로서의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는 지켜내기가 어려운 모델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년 9월 32번입니다. 반대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즉 갱신된 어떤 관심거리는, 유전학에서의 관심사는 뭘 야기했냐면은 이렇게 논리가 가고 growing이라고 했으니까 인식을 높여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인식을 높여주게 되느냐? 거기에는 많은 야생 식물들과 동물들이 있다라는 인식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갱신된 유전학에서의 관심사가 어떤 동물이냐면은 굉장히 흥미롭게 해주고 또한 유용한 유전적 특징, 소유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유란 뜻도 있지만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야생 동물과 식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인식을 올려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용되어 줄 수 있는데 뭘 위해서 사용될 수 있냐면 목적이겠죠. 뭘 위해서 사용되냐면은 다양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흥미롭고 유용한 유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식물과 동물을, 그게 있다, 존재한다라는 인식이 높아지도록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년 11월 41번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죠. 놓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좀 더 일반적으로 말을 했을 때 뭐가? 이 개미에 대한 우화는, 즉 잘못 알려진 루머 같은 거죠. 그것은 설명을 해주고 묘사를 해주는데 뭘 설명하냐면 논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는 필수적인 상호, 연관 관계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뭐와 뭐 사이에 상호 연관 관계가 없냐면 관찰된 행동의 복잡성, 뭐의 복잡성이냐면은 구조의 복잡성 사이에는 필수적인 연관관계는 없다라는 거죠. 필연적 연관관계는. 근데 그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그 복잡한 관찰된 행동을 만들어내는 구조 사이에는 그렇게 필연적인 연관관계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 그럼 다음 마지막은 kind,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gentle, gentleman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친절하다는 뜻이고, 마지막 단어 generous, 굉장히 친절한, 즉 관대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해석은 19년 11월 39번인데 여기서 컨트롤 라인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여자 친구들은 이게 굉장히 익숙할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남자 친구들은 이게 잘 익숙하지가 않죠. 이거는 등고선이라는 뜻입니다. 등고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지리에서 지도에 그 고도를 나타낼 때 쓰는 선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산이 있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 선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등고선이라고 하죠. 갑자기 한국지리 시간이 됐는데 여튼간에 돌아왔을 때 등고선이라는 것은 위치를 한다. 어떻게? 서로 가깝게 위치가 했을 때 그 경우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경우가 이런 경우죠. 이랬을 때 이 언덕의 경사라는 것은 굉장히 가파르다. 이쪽 부분이, 이 파란색 부분이 경사가 가파르다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이 등고선이라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랬을 때는 경사가 좀 더 친절하다. 즉 그러니까 좀 정도가 약하다, 경도가 낮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다는 것 말고도 좀 부드럽다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네, 한국지리 시간이 됐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12년 9월 20번은 우리는 바란다. 뭘 바라냐면 너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바란다. 뭘 생각하냐면 관대하게 우리의 펀드에다가 기부를 해줄 것을 고려하기를 우리는 바란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편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